영남 학파의 거두, 퇴계 이황 선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정신적 지주로 자리 잡은 진정한 인본주의자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기틀을 확립하고 일생 동안 실천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학문과 사상이 살아 숨쉬는 전국 서원의 대표 도산서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선시대 중앙문화의 견제 세력이자 지방문화의 구심점으로 떠오른 안동. 그 중심에는 퇴계 이황 선생이 있었습니다.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욕심없는 학자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 1557년 작은 서당을 짓기로 계획합니다. 평소 건박하고 단아한 성품으로 유명했던 퇴계 선생. 4년에 걸쳐 도산서당을 짓고 몸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도산서당이 현재 도산서원의 전신으로 서원 내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안동에 있는 50여 개의 서당과 서원 중 그 주춧돌을 담당하고 있는 도산서원. 현재 사적 제17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570년 퇴계 선생이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선생의 위패를 상덕사에 모시기로 합니다. 그러고 나서 2년 뒤 지방 유림들의 뜻을 모아 사당을 지어 위패를 봉안하고 전교당과 동지의 서재를 지으면서 서원이 완성됐습니다. 이에 선조께서 한석봉이 직접 쓴 편액을 내리면서 도산서원은 조선 최고의 사립교육기관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도산서원은 크게 도산서당과 이를 아우르는 도산서원으로 구분됩니다. 서당은 퇴계 선생이 생전에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으며, 서원은 선생의 사후, 후학들이 그의 학문과 덕행을 기르기 위해 지은 사당을 포함해 일컫는 곳입니다. 선생의 수학의 흔적이 묻어나는 도산서당. 일자 형태의 소박하고 단아한 3칸짜리 건물입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던 작은 단칸방은 완락제라 불렸는데, 이는 완상하여 즐기니 좋기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며 휴식을 취하던 마루는 학문에 대한 자신을 오래도록 가지지 못해 바위에 깃들어서 조그만 효험을 바란다는 뜻을 담은 암서헌으로 불립니다. 이 밖에도 도산서당에는 학생들의 기숙사였던 농운정사와 영락서재, 서원 관리인의 거처였던 학오직사, 그리고 퇴계 선생이 아끼셨던 연못 정우당이 속합니다. 선생 사후 건립된 도산서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육적 공간과 위패를 모시던 지향 공간, 그리고 부속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경사진 곳에 자리한 까닭에 교육 공간인 강당이 앞에 위치하고 제향 공간이 뒤에 있는 전형적인 전학 후묘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것은 후대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교육 공간을 살펴보면 서당과 서원을 분리해주던 진도문을 시작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당과 원장실로 구성된 전교당이 중앙에 위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동제와 서재가 있습니다. 동제와 서재는 원생들이 기거하던 기숙사로 연배에 따라 선배들은 동제에, 후배들은 서재에 거처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로 나뉘어진 광명실은 책을 보관하던 서고로, 오늘날로 말하면 도서관이라 할 수 있고, 동제 뒤편에 마련된 장판각은 출판소로 책판을 보관해왔습니다. 평소 책을 사랑하고 학문 연구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유생들의 모습이 느껴지는 이곳 도산서원이 어떻게 한국 정신문화의 주춧돌이 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 지향 공간은 산문과 상덕사, 전사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산문을 경계로 서원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합니다. 뒤편에 있는 산문은 상덕사로 들어가는 사당문으로, 이곳을 지나면 퇴계 이황 선생과 그의 제자인 월천의 위패를 모신 상덕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상덕사 옆에는 전사청이 있는데 이곳에선 사당에서 향사를 지낼 때 만드는 음식인 지수를 차리고 보관하는 곳입니다. 전교당 서편에 있는 상고직사는 사당을 지키는 관리인이 기거하며 유생들을 뒷바라지하고 향사 등 행사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도산서원에는 옥진각과 열정이란 이름의 우물이 있습니다. 옥진각은 지난 1970년에 설립한 유물전시관으로 선생께서 살아생전 직접 사용했던 유품들이 전시돼 있고, 열정이란 우물은 도산서당 건립 때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산서원이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로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산서원에선 학문과 덕행을 겸비한 선비를 길러내기 위해 보다 폭넓고 자유로운 교육을 추구해왔습니다. 이처럼 수준 높은 교육을 통해 인재가 양성되고 이들은 퇴계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였으며 커다란 학맥을 형성하였던 것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서거한 지 400여 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후학들에게 그는 한국 성리학사의 거목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를 기리기 위해 해마다 도산서원에선 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향사란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일의 일정으로 존경할 만한 성현들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2번 상덕사에서 향사가 봉행되는데 우리나라 민간 차원에서는 최고이자 최대인 전통 제례 행사입니다. 예를 갖추는 입제의식에서부터 제수를 준비해 진설하고 음복하기까지 각각의 단계는 매우 의미 깊고 경건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향례 참가자들은 모두 예복을 입는데 헌관은 관복을 입고 삼호를 쓴 뒤 목화를 신고 손에는 호를 드는 삼호관대의 예를 갖춥니다. 뿐만 아니라 집사와 유사들은 반드시 제복이나 도포에 유건을 써 정성을 다했습니다. 퇴계이황의 학덕에 반한이는 그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정조는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도산서원에서 과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산별과입니다. 도산별과는 도산서원에서 치러졌던 과거로 한양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방에서 본 과거였습니다. 이것을 지연하는 행사가 전국 학시 백일장인 도산별시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장소가 좁아 정조대왕께서 강 건너 솔숲에 과거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사단입니다. 지금의 시사단은 1976년 안동댐 건설로 물이 잠길 것을 우려해 10m의 축대를 쌓아 위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선비 정신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도산서원에서는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은 지난 2002년 개설된 이후 전국 교원과 공직자 및 경제인 단체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서 수련하고 있습니다. 선비 복장을 갖춘 참가자들은 직접 연수원에서 생활하며 갖가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선현을 뵙고 유적지를 답사하며 퇴계 선생의 생활 모습을 함께 공부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행해지는 알묘례와 전통 의례, 선생의 건강 비법을 알려진 활인 신방도 배우고 종선과의 대화 등을 통해 잊혀져가는 전통 정신문화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퇴계 선생이 직접 그 토대를 마련한 도산서원. 유구한 세월의 흔적을 따라 그 주변에는 또 다른 전통과 현대문화가 만나고 있습니다. 도산서원을 만나러 가는 길은 전국에서도 아름다운 길로 손꼽히는 35번 국도입니다. 그중 처음 만나는 한국국학진흥원. 각종 국학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연구해오고 있는데 동양 최대 규모의 유교문화 박물관을 갖춘 이곳은 한국학 자료의 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원하게 길을 달리다 보면 자연과 현대적 건물이 조화를 이룬 경북 산림과학 박물관이 나타나는데 연중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교육적 체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5번 국도에서 토계 방향으로 가면 아름다운 청포도의 고장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이육사 선생의 보건생가와 이육사 문학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BC 57년
염상도사가 세운 창녕국을 기원으로 태조 왕건이 안동부로 처음 명명한 안동. 이후 대도호부, 도호부, 관찰부 등을 거쳐 경북 지역 행정의 중심에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안동의 정신문화를 지탱해온 회계 이황 선생. 회계 선생의 진정한 선비정신이 살아있는 도산서원은 앞으로도 한국 정신문화의 성지로 후세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